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7일 서밋 서머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베스픽에서 전합니다. 코로나 그 후 1년. 기업 IT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체 IT 지출은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은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만 집중하며 긴축에 들어가면서 작년 글로벌 IT 지출은 3.2% 감소했어요. 반면 클라우드 지출은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아마존,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매출은 8% 늘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 솔루션은 고성장했습니다. 줌, 시스코 웹엑스 등의 매출이 급성장했어요. 이에 따라 올해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고 언급된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 화상회의 솔루션의 진화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원격 근무로 중단되거나 보류된 IT 프로젝트들이 올해 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위하여. 김범수 재산 절반 기부 서약.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더기빙 플래지의 재산 절반 5조 원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더기빙 플래지는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의 회장이 재산의 사회환원을 서약하며 시작한 기부운동이라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25개국의 220명이 기부를 서약했으며 한국에선 김봉진 우아한영재들 창업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베리굿. 다음은 뉴스원 전합니다. 카카오,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 불참. 암호화폐 디카르고 33% 급락.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악재로 토종 암호화폐 디카르고가 전일 대비 33% 이상 급락했다고 합니다. 디카르고는 물류 사업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쉽게 말해 물류, 배송 전 과정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컷뉴스 전합니다. K배터리, 궁지 내몰리나 폭스바겐의 전향. 폭스바겐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을 각형 위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 국내 2차 전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제기된 가운데 한편 국내 업체 중 각형 위주인 삼성 SDI의 유불리 여부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KBS 특파원 리포트입니다. 다음 주 성화 봉송 시작인데 도쿄올림픽 여전히 삐걱.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성화 봉송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자 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부터 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등 이유도 각자 다양합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입니다. 정말 왕, 이된 테슬라 머스크 무슨 큰 그림 그리나.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15일 공시를 통해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직함에 기술왕이라는 의미의 테크노킹을 잭 커크혼 최고 재무책임자의 직함에 동전 장인이라는 의미의 마스터 오브 코인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현금 보유액의 약 8% 수준인 15억 달러 한화의 1조 7천억 원 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을 주로 예금 형태로 보유하거나 일부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데 테슬라는 그 범위를 비트코인까지 넓힌 것이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현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입니다. 미 롬니 베이징 올림픽 경제, 외교 보이콧 제기. 롬니 위원은 중국이 올림픽을 치를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학살과 홍콩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잔혹한 탄압, 자국민 감시와 언론 통제를 지속하는 중국 공산당의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다만 그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베이징 올림픽 전면 보이콧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거리두기냐 내정 간섭이냐, 중국 미얀마 사태 딜레마.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과정에서 중국계 공장들이 공격을 받자 중국이 미얀마 사태 대응을 놓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 불가론을 펴며 미얀마 사태를 관망해온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군부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국제사회의 나도는 군부와의 밀착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면 자국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망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에서 전합니다. 웬 대통령 2주 만에 결국 LH 사과.
유예는 특검, 국조,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여야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300명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모두 실시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원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안철수의 합당 승부수, 신이 한수, 인가, 악수, 인가, 야권 최종 단일 후보가 된다면 안 후보가 가진 중도층 확장력이 여권 후보에 대항할 장점이 되지만 그 전에 통과해야 하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최근 제1야당의 지원을 얻은 오 후보가 상승세라는 점이 안 후보의 딜레마가 될 전망입니다. 곧이어 경향신문에서는 정의당의 소식을 전합니다. 심상정, 촛불정부까지 투기를 하다니. LH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심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 정권의 낡은 정책 기조를 답습했다. 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정치 소식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신문이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대호 프로젝트로 회사 차린 변호사가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자신의 절친인 석 변호사를 자신과 의형제로 알려진 소윤이 덮어졌다는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윤은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이라고 추 전 장관은 부연했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MBC에서 전합니다. 인천에선 승합차가 학생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를 덮쳐 초등학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아래에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끼어 있고 놀이기구들도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3남매를 두고 있는 50대 가장 A씨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분신을 시도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협력업체 수십 곳에 30여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JTBC에서 보도합니다. 지난달 지급된 실업급여가 5달 만에 또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9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에서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명이 늘어 9,400명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택배기사 50일 살 김 모 씨가 밤 11시 20분쯤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의 화물차가 계속 서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차 안에서 구토한 채 쓰러진 김 씨를 찾아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돼 수술이 어려웠습니다. 택배노조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변을 당한 것이라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업체들이 하루빨리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덧 길던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으로 들어서고 있네요. 지금까지 서밋서머리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식회사 브로우커리